2월 28일 금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장마감 후 공시가 올라온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파인테크닉스와 화승코퍼레이션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거래 대금이 적어서 넣지는 않았지만 이니텍과 한탑이 각각 개별 공시로 인해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이니텍은 장마감 후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며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KTDS와 HNC네트워크가 보유 중이던 주식 1128만 주를 로이투자 파트너스와 사이먼 JN 컴퍼니에게 양도한다고 밝혔는데요. 양수도 대금은 841억 원이며 주식 한 주당 가액은 7,460원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 예정일은 오는 3월 31일입니다. 이어서 한탑은 장마감 후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 적정 이견을 받고 환기 종목에서 해제된다고 밝히며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탑 측은 지난해 영업이익 개선 효과와 함께 내부 통제 강화에서도 의미 있는 개선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파인테크닉스는 장마감 후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며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주식회사 코데스외 구인이 보유 중이던 보통주 507만 주를 엄진성 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양수도 금액은 280억 원이며 주식 한 주당 가액은 5,522원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 예정일은 오는 3월 27일이며 변경 예정 최대 주주인 엄진성 씨의 예정 소유 주식수는 131만 주로 예정 지분율은 8.1%입니다. 이어서 화승코퍼레이션은 장마감 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3% 증가한 1.6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3% 증가한 88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화성코퍼레이션은 산업용 고무제품 사업과 투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고무제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화승 R&A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맥이 시간의 상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마감했는데요. 장마감 후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알루미늄 연선과 케이블에 대해 반덤핑 관세 52%를 부과하고 상계관세는 33%를 부과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미국은 대원전선과 가원전선 등의 국내 기업들이 중국 제품의 우회 수출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국가 단위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대원전선과 가원전선, 그리고 LS전선 등의 기업들은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판단하에 불리한 가용 정보가 적용되었어요. 이로 인해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의 관계자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며 연례 재심을 통해 미국 상무부에 지속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알맥이 알루미늄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해당 기사에 언급된 전선 기업들이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미르가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문화사절단이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해진 가운데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지속되는 분위기인데요.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한알령 해제를 추진 중인 만큼 업계에서는 다음 달 이후부터 한중 간의 문화교류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최근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던 콘텐츠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되네요. 참고로 콘텐츠 기업들은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평화홀딩스는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관련주로 부각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장마감 후 김문수 장관이 최근 여당의 대권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한 부분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평화홀딩스가 김문수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며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김 장관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나 찾다 보니 나를 찾는 것 같다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오후 6시가 넘어서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김 장관은 대선 출마 여부를 현재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밖에도 평화홀딩스는 장마감 후 시장 측의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공시했는데요. 향후 한 달 내에 현금 배당과 감사보고서 제출, 그리고 사업보고서와 실적보고가 예정돼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한 평화홀딩스는 장마감 후에 투자주의 공시도 동반되었는데요.
평화홀딩스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화요일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3일절의 대체 공휴일로 주식장이 열리지 않으니 체크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2% 상승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장마감 후 연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26% 증가한 193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적자가 지속된 마이너스 2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다만 작년에 44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부각되면서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삼성공조가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4.4% 상승했습니다. 삼성공조는 최근 냉각 시스템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장마감 후 주당 8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며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배당금 총액은 6억 원이며 배당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입니다. 다음으로 스튜디오 미르가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9.4%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중국의 한알량 해제 기대감이 지속되며 스튜디오 미르가 콘텐츠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하나오션이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5%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존 펠란 해군 장관 지명자가 한화를 언급하며 양국 간의 조선업 협력을 강조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하나그룹의 조선 기업인 하나오션이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군 장관 지명자는 한화가 최근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며 그들의 자본과 기술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에코프로비엠이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2%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을 철회한다고 공시하며 급락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에코프로비엠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전 상장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향후 경영 실적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이전 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장마감 후 공시가 올라온 종목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으며 이중 시간의 하한가 종목은 에르코스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에르코스는 오늘 키움 6호 스펙과의 스펙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요. 신규 상장한 첫날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하는 등 강세를 보였지만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며 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마감 후 투자주의 공시가 올라오면서 시간에 강한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에르코스는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화요일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에르코스는 영유아식품 전문업체로 이유식과 유아반찬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투에는 장마감 후 유상증자 납입일이 변경됐다는 공시와 함께 투자주의 공시가 올라오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비투에는 유상증자 납입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오늘에서 4월 초로 납입일이 변경되는 등 일정이 변경됐다고 공시했는데요. 이와 함께 종가 급변으로 인해 투자주의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비투에는 화요일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다음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장마감 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하락했습니다.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5% 감소한 862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한 마이너스 3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뱅크웨어글로벌도 장마감 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하락했습니다.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31% 감소한 502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적자가 지속된 마이너스 14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작년에 4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적자폭이 확대된 부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큐로셀이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장마감 후에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큐로셀은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인 림카토주의 상용화를 앞두고 빠른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닉스가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0.1%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미국장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서 4%대의 하락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시간의 장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9%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원전 테마와 관련해서는 한국 원전 기업들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하더라도 체코 현지 기업들이 전체 공정의 최소 60%는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단독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 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5%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서 8%대의 급락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이 거래 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2%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서 7%대의 급락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시스가 거래 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4%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클래시스는 삼성전자의 인수설과 함께 상상인증권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며 어제 19%대의 강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밖에도 중국에서 한한령이 해제된다면 국내 미용기기 기업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면서 최근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